어차피 지금 66, 65 뭐 이런 식으로 갔었을 적에는 금전의 이득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조그만 유산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결이 나가지고 금전을 좀 이득을 벗고 이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구 예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2024년 갑진년에 안 찍은 띠, 남은 띠들 이제 또 알려주실 건데, 네. 일단 개띠분들 운세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갑진년 개띠분들 좀 어떠한 변화 또 운기들이 또 들어섰는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띠분들이 개묘년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뭔가에서 이동수, 변동,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새로운 곳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변화수가 좀 많았는데, 이 갑진년에는 변화수라든지 이런 걸 무리하게 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직이라든지 젊은 분들은 이직, 직장의 변동수, 변화수 이런 거를 하시려면은 상반기 때. 하반기 때는 조금 안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무리수를 두다가는 오히려 하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는 오히려 좀 많이 좋았던 분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작년에 조금 이분들이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좀 어떤 걸로 좀 가장 고민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으세요?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 때까지 잡히는 이제 하반기 때 들어오면서 음력으로 9월달 10월달 요때부터 조금 이 갑진년의 기운을 미리 받으셔가지고 조금 하락세를 좀 탔다 이렇게 금전의 손재수 그리고 또 부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부부들의 틀배 다툼 그리고 인간의 구설수 이런 것들도 좀 따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 때는 괜찮은 기운이 왔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9월 10월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월 지금 있는 석 달의 기운도 그닥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진년에 들어왔을 때는 병원에 입원수 조금 다칠 수 이런 것도 조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있잖아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려요. 미리 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미리 오기 전에 막아라.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게 하는 게 좋죠. 음력으로 정월달부터 하셔도 괜찮고 지금 섣달 미리 갑진년에 들어오기를 대비를 해서 이때 가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개띠분 어쨌든 갑진년에 좀 어떤 변화 들어오는지 나이별로 선생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31 갑술생 음. 갑술생 분들 이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운 자체에서 조금 머무는 기운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한참 이렇게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적으로 그런 나이가 맞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31, 32 이때까지는 뭔가의 판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미스가 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3살에 아주 좋은 또 기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머물러 있어라. 하는 곳에 직장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장사를 하셔도 터전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어차피 옮겨도 시끄럽고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있는 곳에서 다 털 틀고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1살에 이제 결혼을 또 앞두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 갑진년 한 해 결혼 계획 있으신 분들은 결혼이나 이런 거는 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결혼은 별개입니다. 직장하고 금전하고 여러 가지에서 결혼운도 31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31에 지금 만약에 못 하셨다면 33 이렇게 결혼운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연애만 하시고 조금 한 해 뒤에 조금 조금 미루시는 게 낫다. 어떤 건지 알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3살 되신 우리 개띠분들이 임술생분들 43살. 그래도 이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때에서 31하고 좀 틀리거든요. 네. 이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찰, 충돌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옮겨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터전도 마찬가지고 거주하시는 터전 꼭 장사하는 터전 말더라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동 변동을 한 번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좀 이동을 좀 해야 된다. 개띠라고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이런 변화라든지 변동을 주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생길 거다 이 말이지. 음력으로 빠르면 3, 4월달 늦어지면은 7월, 8월 이런 식으로 그런 변화수가 들어올 겁니다. 변화수는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이런
변화수가 들어오는데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옮기는 게 나은 거예요. 저는 안 옮기는 게 낫다고 그러고. 안 옮기는 게. 근데 그런 상황이 펼쳐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하셔라. 미리. 그럼 우리 43살 우리 개띠분들 반대로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도 기대해봐도 좋은 거는 문서적인 거. 작은 뭐 문서라고 그래서 큰 문서, 뭐 집문서 이런 거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봤었을 적에 자동차, 뭐 이제 차 타고 다니는 차 이런 문서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차를 타고 다니다 바꾸는 거 있잖아, 문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게 강하게 들어오죠. 그런 것들은 괜찮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55살, 55세 되신 분들이죠. 네. 경술생 분들.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조금 인생의 고락은 있고 풍파도 있고 이랬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게 먹고 사는 거에서는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 경술생 분들. 이어져 나갔는데 이분들이 이 갑진년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같이 좀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중을 좀 하셔라. 욕심을 부리지 마셔라.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게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골칫거리, 팔문서 있잖아, 파는 문서, 나가는 문서, 이런 것들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저 문서 왜 이렇게 안 팔리는? 팔고 싶었는데 팔고 이제 문서적으로 좀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계속 묶여져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금전세라든지 욕심을 부리면 나갈 수 있는 거, 손재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라. 투자 이런 것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올 갑진년에는. 투자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갑진년 한 해에 좀 내가 무리해서 뭔가를 좀 투자를 한다든지 새롭게 뭘 벌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 또한 자중을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갑진년하고 내년에 이때에는 오히려 판단 잘못하시면 이분들 진짜 금전 지금까지 벌었던 거 와장창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그럼 이분들은 좀 언제쯤 이게 올해만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때까지 괜찮았다니까. 지나왔던 해운년들이 괜찮아가지고 문서가 하나가 있었으면 두 개를 쌓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뭐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금전에 합의가 들어가지고 이득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멈춰야 되는 거지. 55, 56까지 좀 멈춰야지. 그럼 또 57이 되고 또 50년 되면 또 기운이 또다시 솟구치거든요. 하지만 이때에는 조금 멈춰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가지고 있던 거를 그냥 가지고 가시면서 또 기회를 엿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7세가 되시는 우리 개띠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무술생분들, 58년 개띠분들. 58년 개띠.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화려하다. 인생사가 너무 화려하다. 산전수전, 공전전, 해전전 다 겪어오신 분들이다. 이분들. 네. 근데 지금 또 67세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또 일곱수가 좋다, 성존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곱수에서 오히려 나를 역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늦바람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분들 어차피 지금 66, 65 뭐 이런 식으로 갔었을 적에는 금전의 이득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뭐 조그만 유산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결이 나가지고 금전을 좀 이득을 벗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67급이 오히려 있잖아. 나 일신을 좀 조심을 해라. 옆바람이 불어서 내 오행에라도 몸속에 칼을 댈 수가 있는 것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건강을 좀 가장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돈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건강. 건강. 그럼 좀 이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일찍이 좀 건강 검진을 받아서 한 해를 좀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럼 반대로 67세 이분들 이제 또 말년에 들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 말년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추가적으로 이분들은 어차피 초년에 고생을 다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서도 고생을 했는 부분도 있고 내가 뭔가 일을 벌려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욕심을 벌려서 또 금전에 막 깨질 수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결혼수라든지 이런 백년해로를 하기도 힘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1부 종사, 2부 종사도 좀 힘들어서 뭐 2번, 3번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년에서는 그래도 이제 자식 덕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가정사는 좀 말년에는 좀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나눠졌죠. 사주팔자에 따라서 틀리다는 점. 맞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은 다들 이제 또 정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생년월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개띠분들 운세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이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많이 찾아오시는 네, 분들이 있으실 이득도 있는 거잖아요. 분들 계시죠. 음. 있고 그렇지만 조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찰, 충돌, 시비수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라. 그래서 10마디 할 거 2마디, 3마디로 끝내시고 그래서 이제 구설을 낳지 않게 은행을 조금 조심을 하시면 크게 이제 무리수 없이 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갑진년 한 해 우리 개띠분들 또 자세히 본인 운세 궁금하신 분들이나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네,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